여러분, 문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을 마주한다면 그 혼돈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실 것 같으신가요? 혹자는 거대한 재앙만을 보겠지만 또 다른 이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볼까요? 주식시장의 폭락은 투자자에게 가장 두려운 악몽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공포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부를 일궈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역사 속 위기 속에서 비범한 성공을 거둔 이들의 은밀한 통찰과 그들만의 전략을 깊이 파헤쳐볼 예정이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행동으로 대처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불타기라는 다소 섬뜩한 표현부터 짚어보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거나 장기간 침체되는 시기를 이처럼 부르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불길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듯 투자자들의 자산을 녹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이 불타기가 결코 낯선 현상이 아님을 끊임없이 일깨워줍니다. 1929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대공황을 기억하시나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검은 목요일은 수많은 사람들의 꿈을 산산조각냈고 공황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기술의 혁명을 등에 업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닷컴 기업들의 주가가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져버렸던 닷컴 버블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의 고속도로라 불리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던 기업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주었죠. 마치 화려했던 불꽃놀이가 끝나고 난 뒤의 허무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08년 부동산 시장의 무분별한 대출이 도화선이 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켰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금융기관들마저 휘청였고 신용경색은 실물 경제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폭락은 마치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거대한 파도처럼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도 같다는 것을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위기 속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고 오직 공포와 광기만이 시장을 지배하기 마련입니다. 주식시장의 그래프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곤두박질치고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 차게 되죠. 텅 빈 사무실의 모니터에는 빨간색 숫자들만이 가득하여 마치 시장이 피를 흘리는 듯한 처참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불안과 절망이 뒤섞인 거대한 감정의 파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폭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시련은 어쩌면 숫자의 하락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면, 즉 투자자로서의 심리가 얼마나 흔들리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거대한 공포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뇌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뇌는 본래 생존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존 본능이 투자 시장에서는 때로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장이 폭락할 때 여러 가지 심리적 오류에 빠지기 쉬운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볼까요? 먼저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이득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겪었을 때의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행복감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이 2배 이상 크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되고 결국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곤 합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버티다가 결국 손절매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다음은 앵커링 효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 정보, 즉 닷을 내린 것처럼 처음 접한 정보에 강하게 얽매여 판단을 내리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로 과거의 최고점이나 매수 가격에 닻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샀던 가격이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5만 원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라며 현재의 시장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과거의 가격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합리적인 판단 대신 과거의 환상에 갇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죠. 마지막으로 군중 심리는 시장 폭락 시 가장 위험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모두가 팔 때 나도 팔아야 할 것 같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나만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떼를 지어 움직이는 물고기들처럼 개인의 이성보다는 집단의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초조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매도 버튼 위에서 망설이는 수많은 손가락들이 결국 하나둘 매도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고, 이 집단적인 행동은 시장의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불안한 표정의 투자자들이 모여 속삭이는 소리는 마치 공포 바이러스처럼 시장 전체에 퍼져나가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게 됩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불안한 속삭임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장 전체를 집어삼킬 때 과연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거대한 공포의 파도 속에서도 모두와 다른 길을 걷는 이들이 있었죠. 이들은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역발상의 사고방식이었는데요. 대다수의 투자자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질 때 이들은 차분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 저평가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시장이 가장 어두울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기업들을 찾아냈던 것이죠. 이들은 폭락장을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마치 세일 기간의 명품처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할인 기회로 인식했습니다. 시장은 때때로 비이성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곤 하죠. 이때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을까요? 첫째는 바로 가치 투자였습니다.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에 집중하여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죠. 마치 꼼꼼한 탐정처럼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모델을 분석하며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나누어 매수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산을 오를 때 한 번에 정상으로 달려가지 않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듯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셋째로는 현금 비중 유지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매수할 수 있는 실탄을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죠. 많은 투자자가 시장이 좋을 때 모든 자산을 투자해버려 정작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는 시장의 박앤세일 기간에 여유롭게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안목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끈기가 필요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시장은 언제나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 우상향해 왔습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쳐 흐르다가도 결국 바다로 향하듯 경제 성장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역발상과 끈기로 무장한 투자자들은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항해하는 뱃사람처럼 투자자에게는 강한 인내심과 확고한 원칙 준수,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우리의 본능은 도망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미리 세워둔 투자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순간이죠. 마치 땀 흘리며 꾸준히 운동하여 몸의 근육을 키우듯 우리는 시장의 변동성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의 대공황이나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위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의 폭락이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냉철한 이성과 굳건한 신념으로 시장에 남아 자신의 투자 철학을 시험하고 단련하는 자만이 진정한 부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요. 위기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투자 원칙을 점검하며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통찰력으로 무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력해 보일 수 있지만 그 파도의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된 자에게는 그 파도가 새로운 항해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우리는 다음 불타기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하는가겠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